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감명 해보겠습니다. 경금입니다. 사주는요, 계묘, 기미, 경금이 정축시에 태어났습니다. 대운은 순행이고요. 경신, 신유, 임술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제 미월생이니 계절을 이분이지로 나눌 때 가을생으로 감명을 하겠습니다. 가을에 이제 수화를 살펴보면은 가을에는 가을에 태어났으면 을목으로 정화를 인화하고 그리고 경금을 재련을 하고요. 그리고 임수로 유통을 합니다. 이런 정화 임수의 수화의 미제를 기토나 미토가 있어서 중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분은 묘미로 을목에 합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금도 있고 기토 미토가 다 있는데 임수가 없습니다. 임수가 사주에서 없는데 대운에서 이제 임수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임수를 만나게 되니 정화와 임수의 미제를 성립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주 원국에 임수가 없기 때문에 사주에 추절생이 임수가 없으면 자기는 소속에 자기만의 영역이나 개업을 하는 것보다는 소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수가 없고 그리고 사주에 계수가 있습니다. 네, 계수가 있어서 정화의 재련이 이과적인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토, 정화, 경금 이렇게 갖추고 있지만 계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 재련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입니다. 그래서 계수가 지식, 정보, 기술 재련이 아니고 정보, 지식, 정보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은 이분은 교사입니다. 교사예요. 그리고 이과도 아니고 국어교사입니다. 이제 미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미월은 이제 양력 7월이잖아요. 그러면 미월이라는 환경에 정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의 열기도 있지만 7월 자체, 즉 미월 자체는 굉장히 과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계수도 있어서 적성이 계수입니다. 즉 계수 문과가 됩니다. 문과, 그러니까 계수가 지식 교육 분야가 되는 것이지 이분이 이제 이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월에 특별히 한계를 내리는 임수가 있지 않으면 그리고 또 미월에 계수가 있으면 굉장히 적성이 전부 문과적인 적성을 나타내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월이 묘를 만나서 삼합을 이루니 전문적인 그런 전문성, 직업적인 전문성, 그 다음에 뭐 장인정신, 장인기질, 뭐 기술력이나 지식, 전문적인 기술력이나 지식, 특허, 지적재산권, 그런 것들로 아주 직업적인 특기를 발휘해서 전문가가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인 전문가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살아간다. 그 다음에 이 미월이 축을 만나 상충되었습니다. 미월에 그런 기술적인 환경, 기술적 전문가의 환경에서 축월이라는 연구하고 교육하는 환경으로 변화합니다. 네, 미월은 을목이 정화를 인화하는 것이 일단 자기의 준비력이거든요. 자기의 생존을 준비하는 것이고 삶의 준비를 갖추는 요건인데 사주 자체의 지지의 을정으로 을목과 정화의 조화를 갖추었기 때문에 미월의 적성을 가지고 축이라는 환경에 가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묘미라는 전문가이면서 축이라는 교육이나 연구기관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학교 교사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주는 미월에 기토와 정화가 투관해서 이제 격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그냥 사주의 억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억을 보시면 먼저
약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강약을 해결하는 억을 찾고요. 그 다음에 해결하지 못하면 부를 찾아서 안정을 유지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개수가 있고 정화가 개수에 의해서 상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입니다. 정화는 이사주의 정관이죠. 그러면 이제 정관이 지지에 통근하지는 못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상생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상생이 미약하여 쇠한데, 그런데 개수에 의해서 상극을 받았으니 약입니다. 아이고, 네, 잘못 썼습니다. 약은 정화입니다. 그러면 이 정화를 상극하는 강자는 개수입니다. 자, 이렇게 정화라는 정관이 통근하지 못해서 정화 자체에 막 힘이 튼튼한 것도 아닌데 개수가 있어서 정화를 상극하여 정화가 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하는 억은 억용신은 기토입니다. 기토가 개수를 제해서 정화를 살려야 합니다. 억용신은 기토이고 부용신은 묘, 재성입니다. 목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지금 보시다시피 기토가 천간에 투간해서 기토 정인이 있으니 강한 개수를 상극해서 억용신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용신이 사주에 있다는 것은 경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정인으로, 기토가 정인으로 국가 자격증을 따서 정관을 구했으니까 관에서 임무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국가 자격증을 딴 공직자, 그리고 이제 국어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억용신이 있기 때문에 국가 자격증을 따고 그러면서 계속 직업을 유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 부용신은 목이 있습니다. 부용신, 목이 재성이죠. 재성이 미약하지만 어쨌든 묘미가 합을 하여 목생화, 재생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도 좋고 그리고 가정이 안정적이고 화목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부용신은 되게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부용신으로 목생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사주 전체로는 정제가 정관을 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남편이 이제 주식을 하다가 좀 잘못돼서 많은 돈을 잃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재생관이 되니까 속상하지만 이제 남편이 다시는 그렇게 돈을 잃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편을 잘 받들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수화와 억을 보았고요. 이제 이번 간명에서는 조금 일간에 대한 간명을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의 사주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요. 이제 일간의 근을 보고 사주에 겁재가 있는가, 상관이 있는가, 재성이 있는가, 인성이 있는가, 관살이 있는가를 그냥 그 사주의 육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그 사람의 사주를 감명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일간의 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인내심이 있고 자기 자체에 힘이 있어요. 지구력도 있고 대항력도 있고 실천력도 있고 직업의 유동성이나 사람이 많은 변화나 흔들림이 덜하고 힘겨움을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주는 근이 없는 거죠. 근이 없어서 지구력이나, 여기도 근은 아닙니다. 지구력이나 정신력이 약하고 힘겨움을 견디는 힘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볼 때 우리가 겁재를 찾아봅니다. 그럼 이제 이 사주는 겁재가 없어요. 그럼 사주의 겁재는 어떤 거냐면요, 서로 돕는 인간관계입니다. 서로 돕는 동반관계, 의지하는 인간관계, 그런 것이 겁재가 있으면 있어요. 그리고 겁재가 사주에 천간이 있다는 것은 주변에 나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주는 겁재가 천간에 없으므로 나를 돌보아주거나 내가 의지하거나 내가 동반하는 관계의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일을 할 때
홀로 활동을 하고 막 이렇게 협조하여 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홀로, 그러니까 협조해서 일하고 연구하고 그런 형이 아니고 홀로 자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상관은 그 재능이나 생존력으로서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상관이 천간에 있으면 재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주는 지금 천간에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재능과 특기를 발휘하고 살아갑니다. 상관이 지장간에 있으면 이것은 생존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존 환경에 있다. 생존 환경이 있다. 생존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사주가 축중에 계수가 있어요. 그러면 축중에 계수 상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생존 환경에 있고 생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장간에 상관이 있으면 자기의 그 자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전수하거나 전달하는 사람이 돼서 교육자나 전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교육자가 아니어도 직장에 가서도 지장간에 상관이 있으면 그 직장에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자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천간에 상관이 없으면 자기의 능력을 활용해서 생존을 향상시켜 가기는 어렵습니다. 지지에 지장간에 상관이 없으면 생존 능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직업 변화가 올 수 있다. 지지에 지장간에 상관이 없으면 자기의 생존 능력에 직업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은요, 천간에 있느냐, 지지에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천간에 재성이 있으면 항상 생존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천간에 재성이 투간했다. 하나든 둘이면 더 열심히, 더 바쁘게. 그래서 천간에 재성이 있으면 항상 벌이활동, 영역, 이렇게 생존의 책임을 위한 벌이활동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성은 지장간에 있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들 말을 하는 거를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성이 지장간에 있으면 타인의 부림을 받는다. 이 말은 이제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남편에게서 아내로서의 부림을, 그다음에 시부모님 또는 부모님 안 썼는데요. 시부모님 또는 부모님, 형제, 자식 등등으로부터 이렇게 부림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재성이 무죄인 사람들은 생존의 책임을 좀 등한시하고, 그 다음에 지지에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의 어떤 역할 부림을 좀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인성이라는 거는 자기의 자격, 자기의 지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인성은 이제 우리가 문서라고 말하듯이 인성이라는 것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천간에 있으면 지적 능력을 만들어서 발휘합니다. 그래서 특기, 재능, 자기 가치, 자기만의 지식을 세상에 이렇게 공표해서 세상에 알려서 기득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주는 이제 인성이 천간에도 있고 지지에도 있죠. 그래서 이사주는 천간에 인성이 있으니까 지적재산권으로 기득권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간에 인성이 있으면 지금 지장간 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장간에 인성이 있으면 소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으로 되게 소유한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분은 이제 미와 축중에 기토 인성이 있으니까 소유 재산이 있습니다. 또한 지장간의 인성은 남자분인 경우는 지장간에 인성이 있으면 부인이 돈을 벌어오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지장간에 인성이 있다는 거는 돈이 돈을 벌어온다. 내 재산이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식에 관해서는 인성격이다. 예를 들어 정인격, 편인격 또는 뭐 이렇게 인성이 천간에 없고 지지에만 있다. 지지에만 있으면 이것은 세상의 공표에서 발표하는 그런 기득권을 얻을 수 있는 그 지식이 아니고요. 자기만의 지식 또는 주변 사람들, 이렇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만 인정받는 그런 사람, 그런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뭐 후계자가 된다든가, 엄마, 뭐 또는 뭐 제자, 부인, 뭐 자식 이렇게 주변인으로부터만 인정받는 인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살은요, 세상에 대한 책임과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는 태도인데요. 천간에 관살이 있으면 이것은 이제 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관이 있으면 관으로서 관리라고 해도 됩니다.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관살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타인을 책임지고 살아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지에 관살이 있으면 지지의 관살은 천간에 없고 지지에 있으면 항상 모범을 보이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규칙을 지키고 항상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천간에 정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간에 정관이 있으니까 이분은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이 사람 자체가 자기의 가정을 지키는데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미중에 정화가 있으니 또한 지지에 정관이 있잖아요. 역시 모범을 보이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사주를 대입하여 보시면 천간에 있으면 어떠하구나, 지지에 있으면 어떠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이 천간에 있는지 지지에 있는지를 보면서 그 사주의 일면을 보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